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저는 30년 차 안과 의사, 100세 건강입니다. 저는 한 번의 잘못된 수술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을 직접 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소중한 눈에 대한 수술을 성급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예약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수술대에 오르는 그 순간, 당신의 시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경험입니다. 만약 실수한다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수술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늦게 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백내장 수술의 정확한 타이밍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안으로 답답했던 시야는 더욱 선명해지고 눈은 젊고 건강한 시절의 빛을 되찾아 자신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수술 없이 백내장 진행을 늦추고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적의 음식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노안으로 고생하시거나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과 그분의 평생 눈 건강을 지켜주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 중 58세의 김철민 씨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문제가 생겨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작년 봄 김철민 씨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1을, 그렇지 않다면 1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 전에는 신문도 읽고 밤에 운전도 할 수 있었어요. 시야가 좀 흐릿하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죠. 그런데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휴대폰 문자를 보려면 돋보기를 써야 했죠.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진 겁니다. 김철민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수술 전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김철민 씨의 문제는 수술을 너무 일찍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58세처럼 아직 젊은 나이에 수술을 받으면 3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가까운 곳을 보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둘째, 백내장 수술 후 다른 안과 질환이 생겼을 때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더 좋은 수술 기술이 나와도 재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김철민 씨처럼 이런 수술을 받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가까운 곳도 먼 곳도 잘 보이는데 백내장이라는 말만 듣고 덜컥 겁이 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예전보다 백내장이 일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함께 자란 세대는 40대부터 백내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기술의 발전에 대한 안일한 마음도 한몫합니다. 요즘은 간단한 수술, 10분이면 끝 같은 광고에 현혹되어 아직 눈이 쓸만한데도 덜컥 수술을 결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수술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면 정확히 몇 살에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위험 부담이 있는 정확한 나이를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80세까지는 섣불리 수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적절한 나이의 기준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큰 충격을 받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내장은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실명하지 않습니다. 병의 진행 속도는 생각보다 느립니다. 처음에는 안경에 김이 서린 것처럼 시야가 약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서둘러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장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요? 지금은 딱히 불편한 점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께는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은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다른 수술과 다릅니다. 무릎 수술은 인공관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도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은 단 한 번의 시술입니다. 아직 눈이 쓸만할 때 그 기회를 써버리면 정작 필요할 때 다른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백내장 수술 기술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장 수술을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게다가 너무 젊은 나이에 수술하면 노안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수술 후 시력 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수술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신문 읽기가 어렵고 계단 내려가기가 두렵고 야간 운전이 힘들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시작될 때 수술을 고려하십시오. 특히 야간 운전이 어려운 것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가로등이나 맞은편 차량의 불빛이 심하게 번져 보인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바로 창밖을 보고 나무나 건물을 바라보세요. 약간 흐릿하더라도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면 아직 수술할 때가 아닙니다. 백내장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80세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술 성공률이 낮아지고 회복은 눈에 띄게 더디며 불편함도 더 오래 갑니다. 게다가 고령 환자는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이 더 어려워집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은 수술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80세까지 기다려도 좋다. 하지만 80세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것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미루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 없이 백내장 진행을 늦추고 80세까지 맑은 시력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백내장이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옵니다. 그 차이는 식단에 있습니다. 매일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의 눈 건강을 좌우합니다. 백내장은 본질적으로 눈의 수정체가 산화되는 질병입니다. 산화는 노화입니다. 항산화는 항노화, 즉 노화를 막는 것입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제 환자들이 꾸준히 섭취하고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백내장을 늦추는 기적의 음식 3가지. 첫째,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눈의 수정체를 보호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껍질째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68세 박진성 환자는 매일 아침 사과를 껍질째 하나씩 드셨습니다. 2년 후 검사 결과 백내장 진행이 거의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성 씨는 사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지금도 매일 사과를 드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1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당뇨가 있다면 반으로 나눠 아침과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둘째, 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굴을 그저 맛있는 음식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굴은 눈 건강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굴에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눈의 망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아연은 백내장과 황반 변성을 모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 여사님은 어릴 때부터 굴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굴이 나지 않는 계절에는 어리굴젓으로 즐기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굴이 부담스럽다면 조개나 새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굴보다는 아연 함량이 적지만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 루테인이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가 대표적입니다. 루테인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영양소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TV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현대인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루테인이 부족하면 눈이 피로하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루테인이 가장 풍부한 것은 시금치입니다. 하루에 시금치 1줌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시금치를 싫어한다면 브로콜리나 케일로 대체해보세요. 브로콜리는 간장에 살짝 데쳐 먹거나 볶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케일은 쌈 채소나 주스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케일을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된장찌개에 케일을 넣으면 구수하고 목 넘김도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 녹색 채소들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루테인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몸에 가장 잘 흡수됩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볶아 드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나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3가지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사과, 굴, 녹색 채소.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눈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3가지 하지만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백내장 진행을 가속화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백내장 진행을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과, 굴, 녹색 채소를 챙겨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백내장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식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 음식이 많은 음식입니다.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특히 문제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설탕이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설탕물을 끓이면 끈적해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백내장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높은 혈당이 수정체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52세 홍미선 씨는 매일 오후에 단 음식과 커피를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또래보다 백내장 진행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단 음식을 끊은 후 그녀의 백내장 진행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과일에도 당이 있지만 천연당이고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 괜찮습니다. 문제는 설탕,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둘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라면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 같은 나쁜 지방이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눈도 예외는 아닙니다. 눈의 염증은 백내장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름으로 여러 번 튀긴 음식을 사용할 때 해롭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치킨이나 분식집의 튀김이 대표적입니다.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추천합니다. 같은 닭이라도 튀긴 닭보다는 구운 닭이 훨씬 낫습니다. 셋째,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국물 요리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높은 나트륨은 몸의 염증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높여 눈의 혈관에 압력을 가합니다. 눈의 혈관이 약해지면 눈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백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팁만 지켜도 백내장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매일 먹는 습관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과 혼동하기 쉬운 다른 질환들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내장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인 줄 알았다가 전혀 다른 병이라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야가 흐리다고 해서 모두 백내장은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의 절반은 백내장이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백내장인 줄 알고 계시죠? 백내장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구건조증입니다. 요즘 가장 흔한 암과 질환 중 하나입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 부족으로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TV를 오래 본 후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68세 김 여사님은 백내장인 것 같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소연하셨죠. 검사 결과 초기 백내장이 있긴 했지만 진짜 문제는 심각한 안구건조증이었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은 후 그녀의 시력은 즉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구건조증과 백내장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시야가 맑아진다면 그것은 안구건조증입니다. 백내장이라면 인공 눈물을 넣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째, 노안입니다. 40대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백내장일까봐 걱정하십니다. 노안과 백내장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안은 먼 곳은 잘 보이지만 특히 가까운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백내장은 가까운 곳과 먼 곳 모두 흐릿하게 보입니다. 셋째, 황반변성입니다. 이것은 백내장보다 훨씬 위험한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은 시야의 중심부가 어둡거나 휘어져 보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여 백내장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을 간단하게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둑판 모양의 그림을 보세요.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에 검은 점이 보인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백내장이라면 전체가 흐릿하게 보이지만 선이 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 눈물을 넣어보세요. 시야가 맑아지면 안구건조증입니다. 가까운 곳만 흐린지, 모든 것이 흐린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바둑판이나 격자 무늬를 보세요. 선이 휘어 보인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을 시도한 후에도 시야가 여전히 흐리다면 백내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과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황반변성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4가지 Q&A. 이제 여러분은 백내장 수술, 예방식품, 그리고 구별법까지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 4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백내장 수술을 하면 평생 안경을 안 써도 되나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수술 후에도 노안은 그대로 남아있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면 안경 의존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안경 없이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수술 후에 백내장이 재발할 수 있나요? 인공수정체는 절대 다시 흐려지지 않습니다. 가끔 수술 후 몇 년이 지나 다시 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백내장 재발이 아니라 수술 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수정체를 감싸는 얇은 막이 두꺼워지는 현상으로 간단한 레이저 시술로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수술이 정말 아픈가요? 백내장 수술은 국소 마취 해 진행되므로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수술 자체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통증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 후에도 큰 통증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 수술 후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첫 주 동안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약 1달간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TV 시청, 독서, 가벼운 산책은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성공률이 95% 이상인 매우 안전한 시술입니다. 마무리하며 어르신 여러분, 오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백내장 수술을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부터 최적의 시기, 그리고 수술 없이 눈 건강을 지키는 비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2를,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이며 당신의 눈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나이가 들어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일찍 그 기회를 써버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80세가 넘을 때까지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눈에 좋은 3가지 음식처럼 꾸준히 눈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당신의 눈은 평생 동안 밝게 빛나며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던 안개를 걷어내고 더 선명한 세상을 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눈 건강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그들의 평생 눈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밝고 건강한 눈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